2018년 3월 7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들으시면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의 핵심을 간추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북 결과를 발표했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종합일간지의 일면 머릿기사는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또 북한 비핵화 의사 천명,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말하기를 비핵화 뜻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한 점, 그리고 남북 정상 사이에 핫라인을 개통하기로 한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열린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핵실험 등 도발 안 한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동아일보는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에서 연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는데요.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북한의 입장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남북 4월 말 정상회담, 북한 최고 지도자 첫 남한 땅 밟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북한이 예년 수준의 한미 군사 연합훈련을 이해한다, 이렇게 밝힌 점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에서 남북 정상회담. 세계일보, 문 대통령, 김정은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만난다. 조선일보, 김정은 군사 분계선 넘어 판문점 정상회담.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다음 달 말 판문점에서 만난다. 네, 다음으로는 한겨레입니다. 다음 달 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비핵화는 선대, 즉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유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조간 읽기 광고 듣고 와서 김보영 아나운서와 짚어보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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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잠시 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오는 4월 말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사이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렇게 밝히며 6개 항으로 이루어진 언론 발표문을 전했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다음 달 재개될 예정인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도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정용 실장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결과를 보고받고 합의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볼까요? 핵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한 카드인 ICBM은 실험이 더 필요하다.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최소한 6개월 이상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계산이 있었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를 밝혔느냐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은이 동결이나 중단을 말해도 또 다른 속임수일 뿐이다.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김홍걸 민화협 의장이 오늘 김용민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등이 정보 부족에 시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요. 오늘 사설이 딱 그 모양이네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남북의 합의 소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호평을 내놓았네요.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협상 개시의 기본 조건이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단도 대화의 전제로 삼아왔는데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이런 조건에 상당히 다가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북 합의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수년 만에 진지한 노력이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펼쳐지고 있다.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특히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경향신문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만 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 입장에 맞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 도지사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됐습니다.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로 여성이 임명된 것은 김지은 씨가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단체장이 여성 수행비서를 임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는 단체장의 하루 일정을 수행하고 해외 출장도 함께 합니다. 또한 단체장의 관사에서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통상 단체장이 남성이라면 수행비서로 남성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출직 단체장들은 수행비서를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충청남도 남궁영 행정부시장은 김지은 씨를 수행비서로 선발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희정 전 지사가 공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청남도 긴급 브리핑에서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과 남궁영 행정부시장의 답변 들어보시죠. 수행비서를 젊은 여성으로 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사께서 수행비서는 지사께서 임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뭐 참모들과 논의를 해서 그 결정이 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지휘부는 전혀 사전에 인지를 못했던 건가요? 비판이 되겠어서? 저는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금 행방 지금 어디 소재가 확인이 되나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은 씨가요, 그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힌 만큼 충남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자체가 조사할 필요를 두지 않으시나요? 그거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한번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사건 경과를 살펴보면 안희정 지사의 뻔뻔함과 위선에 기가 막힌다. 첫 성폭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였다. 대선에서는 철저한 사생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여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은 물론이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마저 느껴진다. 더구나 미투가 촉발한 노도와 같은 분노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는 와중에 그것도 스스로 미투 지지를 말하면서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니 그 괘씸함과 모렴치함이 혀를 차게 만든다. 안희정 씨는 평소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성차별에 반대하는 등 눈에 띄게 여성 인권을 강조한 인물이었다.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고 기존 정치인과는 다른 참신한 시대적 감수성을 지녔을 것으로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다. 그에 대한 기대치가 컸던 만큼 지지자들이 느끼는 실망과 분노의 강도는 더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 서부지검일까? 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김지은 씨의 변호인 장윤정 변호사에 따르면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을 특정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길 원했다고 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장소 가운데 한 곳을 서울 서부지검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 씨는 러시아와 스위스 그리고 서울로 출장을 갔을 때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죠. 안희정 전 지사는 서울에서 수행비서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소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남성이 직장에서 여성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투 운동은 직장 내 상하의 권력관계에서 혹은 직업 간 가불의 권력관계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일하는 새로운 관계로 가는 진전이어야지 전근대적 남녀 유별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가 이런 훌륭한 사설을 실었는데요. 이 사설에 더해서 최현희 의원 성추행 사건 당시 동아일보 고위층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자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김용민 파일. 요즘 표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 인사들. 자, 우리 언론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큰 목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성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당신과 함께!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을 후기로 삼는 한국당. 장제원 대변인, 신보라 의원. 좌파 진영이 집단 최면에 빠져 얼마나 부도덕한 이중적 성독착 증세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역대 최악의 추잡한 성폭력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성폭력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 미투를 정치쇼에나 활용하며 안희정 꼬리 자르기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폭로되는 미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당한 권력에 맞선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남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홍준표 당대표는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거는 홍준표와 우리 당의 모 의원을 덮어 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봤듯이 얼마나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좀 더 가열차게 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자, 함성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바라는 바는 무엇일까? 성폭행 방지, 성평등, 여성 해방? 이건 아닌 듯. 우선 장제원 대변인. 진심으로 민주당이 성폭력당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남지사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미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홍준표 당대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미투 운동이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이 같은 아무 말 대잔치는 또 하나의 정치 혐오만 자아낼 뿐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명박 씨가 다음 주 수요일 검찰의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MB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MB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약 18억 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용 60억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 22억 원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MB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견주어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MB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종휘 변호사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전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릅니다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루로도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런데 부인으로 일관한다는 말씀을 그럼 받아서 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부인으로 일관을 한다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변호사님도 같은 견해세요? 네,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게 인용이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인용을 하느냐는 결국에는 저희가 영장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우려, 증거인멸 부분들이 있겠죠. 예. 지금 일단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지금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네.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얼마만큼 입증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인용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씨가 직접 나서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지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인사청탁, 대보그룹 수주청탁, 재산 참여형 보유 등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론도 싸늘해졌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네, 이상은 국민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했지요. 이에 대해 정의당은 당원 3만 5천 명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배제한 채 민주평화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촛불 민심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실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현재 국회법상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은 한 개 정당이 교섭단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교섭단체 문제는 정당 간의 어떤 통합의 문제랑은 좀 다른 일이다. 국회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정당의 어떤 권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어떤 독자성 문제라든가 정체성, 이런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정의당은 3만 5천 명에 달하는 당원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절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최소 2주에서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어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선거연대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이어 선거연대까지, 글쎄요, 실현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렇다 할 리더십이 없는 민평당과 절차와 과정을 따지는 정의당이 선거연대를 한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사된다면 6.13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가 되겠지요. 4년 전 선박해양연구소라는 국내 연구소가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모형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의뢰를 받아 진행된 실험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중요한 실험 결과를 받아놓고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그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해지요. 최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모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형배를 만들어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것으로 이른바 자유항주 실험으로 불립니다. 이 자유항주 실험은 선박의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 가장 정확도 높은 실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4년 전 선박해양연구소라는 국내 연구소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자유항주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적인 실험을 해놓고도 4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급선의 시도에 따른 이른바 급변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모의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주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만한 U자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급변침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유항주 실험 결과를 검찰이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관진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박근혜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오전 9시 반으로 기재했다가 6개월여 뒤인 김관진 실장 재임 기간인 2014년 10월 23일 오전 10시로 사후에 조작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적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박근혜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용 못지않은 괴력을 과시하는 김관진입니다. JTBC 뉴스룸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을 봐주기 위해 JTBC가 미투 운동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TBC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러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삼성 장충기 미래전략실 전 사장의 문자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일요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삼성과 언론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인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월요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저녁 JTBC 뉴스룸에는 김지은 씨가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죠. 특히 MBC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2014년 12월 장충기 문자에는 JTBC가 신경이 쓰여서 김수길 대표께 말씀드렸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따라 JTBC가 장충기 문자를 보도하지 않고 미투 운동을 활용해 삼성을 봐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JTBC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장충기 문자 관련된 보도를 이어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2014년 11월부터 제일모직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삼남매 이런 취지의 비판적 보도를 이어갔다. JTBC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앵커인 손석희 사장의 격앙된 입장이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근데 바로 그 제일모직 상장과 관련해서 문자에 JTBC도 등장을 해서 아무튼 이 얘기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해당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KBS, MBC, SB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한다. 종편은 JTBC가 신경이 쓰여서 대표에게 말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밝혔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일 뿐입니다. 예. 또 삼성과의 대화 내용이 보도 책임자인 보도 담당 사장에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고요. 또 실제 저희는 2014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상장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과 삼남매라는 취지의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예.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한 논란을 덮는데 미투 운동이 활용되고 있다는 음해성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또 앞서 보신 장충기 전 삼성 사장과 언론사 간의 유착 문자에 대해서도 적극 보도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JTBC가 삼성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틀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남과 북, 총뿌리를 겨누는 사이지만 끝내는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민족 공동체의 관계라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70년 분단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내일로 나갈 시점, 3차 남북 정상회담, 또 비핵화 합의는 갈등을 끝낼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하나 되어 오늘의 노래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